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프리 잘 기억나죠? 오늘은 그 레슨 5 오버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죠. 내가 이거 앞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 앞으로 나가는 것은 프로, 이렇게 배웠었고, 앞으로 가다가 멀어지는 저쪽, 우리가 멀어지는 저쪽은 안티,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안티와 프로가 서로 대조 개념이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시간이나 순서 따위가 앞선, 이전에 바로 프리. 얘의 반대는 이후, 이후는 포스트. 그치? 포스트. 벌써 5개 배웠네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그 위에 관한 거, 그리고 밑에 관한 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 위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오버. 그 다음에 슈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위에 관한 게 있으면은 밑에 관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밑에 관한 거. 그렇죠. 대조 개념. 오버의 상대적인 접사는 바로 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교는 뭐라고? 육교는 오버패스고 지하도는 언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 슈퍼의 대조 개념은 섭. 여러분들 아마 이 섭은 아주 중요한 접사고 이따가 우리가 구반부에서 배울 텐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슈퍼의 섭. 그 다음에 업. 밑에 내려가는 것은 다운. 그래서 여러분은 뭐 업앤다운이라고 그치? 그렇게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오늘 다룰 접사인데요. 이 중에서 다운은 워낙 쉽기 때문에 그냥 다루지 않고 첫 번째 우리 바로 그 오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이겨내다 또는 극복하다로 쓰이는데 overcome을 그림을 그려보면 오버는 위쪽이니까 이렇게 위로 그리고 오는 거거든. 이렇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come.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이겨내다의 뜻을 가지게 된 거냐면은 바로 이 넘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이렇게 넘는 모습이 바로 장애물을 이겨내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광고 속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광고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벽을 넘어라. 벽을 넘어라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의 벽은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극복하세요. 이겨내세요라는 그림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모습을 단어로 옮겨낸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overcome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은 obstacle이니까 overcome the obstacle. 장애물을 극복하다가 되는 거죠. 옆에 첫 번째 동의어, 1번 overcome의 첫 번째 동의어 defeat, D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onquer, 정복하다. 워낙 많이 알고 있죠. 세 번째 beat, 때려 부수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하고 세 번째 beat하고는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상대편을 이기다의 뜻으로. 제가 그 영자신문에 나왔던 그 스포츠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바로 defeat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을 패배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defeat를 쓰고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위에서는 상대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at. 역시 때려 부쉈다, 이겼다라고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beat, 그리고 아래에서는 defeat 해가지고 둘 다 상대편을 이기다, 패배시키다로 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어 prevail. 우리 이 단어 배웠는데 free 할 때. 자, free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subdue, sub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은 접두사인데 부정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하나씩 다 배우게 되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접사가 맞는데 부정이 아니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surmount, sur 동그라미 치고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그 overcome과 surmount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주 유사한 거예요. 2번 overwhelm이라는 단어, 단어 어려운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고, 이 단어가 가장 그 오버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단어예요. 상대편을 압도하다. 좀 쉽게 말하면은 상대편을 기가 질리게 하다. 질리게 하다. 이게 오버웨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큰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선물로 받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 선물이 나를 압도하는군요 하면서 It's overwhelming 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overwhelming은 그 밑에 나와 있는 형용사로 나와 있고, 자 그럼 이번에 이 압도하다, 오버의 느낌이 가장 잘 살아있는 그 압도하다, 기가 질리게 하다. 첫 번째 동의어 overpower, 오버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도 쉽죠. 이 단어가 또 같은 의미지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defeat, 금방 배웠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conquer, 네 번째 vanquish라는 단어 참고로 보고, 그 overwhelming이라는 그 형용사도 아주 중요해요. 그 첫 번째 overpowering, 오버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astounding,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astonish,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amazing, 동그라미 치고. 이것들은 우리가 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레슨 20에 들어있는데,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죠. 3번 oversee. oversee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가 감독한다 그러면은 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인데, 이 oversee를 바로 이제 그 밑에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watch의 의미와 그 다음에 direct, 이거에 저거에 지시하다가 한꺼번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oversee예요. 첫 번째 동의어 바로 supervise, 슈퍼 동그라미 치고, 토플에 최근에 기출된 것이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슈퍼 동그라미 치고, 슈퍼는 곧 배웁니다. 일단 슈퍼 동그라미 쳐놓고. 4번 overtak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이 단어는 그냥 뭐 따라잡다 내지 추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overtake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그 지우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책에 그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이 지우개가 지금 경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이것에 leg behind, 뒤쳐져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가고 있고. 이 상태는 leg behind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만큼 따라잡았어요. 이렇게 따라잡는 것이 이번 catch up with야, catch up with. catch up with 된 상태라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상태는 keep up with라고 하는 거예요. keep up with. 그런데 얘가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앞선 거라고. 이것이 바로 overtake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overtake이라고 하는 것은, overtake은 뒤쳐져 있다가 이만큼 따라잡힌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상대편을 추월하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따라잡거나 추월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 영장신문에 우리 선수 그 박지현 선수가 그 상대편을 이겼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지현 선수가 잉스터를 오버테이크 했습니다. 바로 잉스터를 추월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오버테이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네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뒤쳐져 있는 건 leg behind, catch up with, 그 다음에 keep up with, 그 다음에 쭉 오버테이크 되는 거. 5번 overall. 아주 중요한 단어죠. over 더하기 all이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런 뜻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과연 overall 그것이 무엇인지 원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광고를 하나 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overall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죠. overall이라고. overall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 광고를 보시면은 바로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멜빵 바지네. 맞아요. 이 멜빵 바지는 아래 위를 다 같이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반적인 전체에 걸친이라고 토플에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롤이 이제 제가 한번 오버롤을 실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오버롤이라는 단어. 바로 멜빵 바지죠. 근데 이게 입으면은 아래를 다 덮어주니까 전체에 걸친 전반적인이라고 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버롤 끝내고, 그 다음에 6번 overstate.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state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state는 말하다로 혼자 쓰입니다. state가 말하다. 뭐 성명을 내다. 근데 앞에 오버를 붙이니까 오버하게 말하다. 그럼 무슨 말 같아? 과장하는 거죠. 오버하게 말하는 거니까.
이 단어의 아주 중요한 동의어 첫 번째 exaggerate, x 동그라미 치고 x 동그라미 치고 exaggerate. 바로 이게 과장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동의어고요. 최근에 출제된 표현이고. 그 다음엔 7번 마지막 단어 overlap이라는 단어. overlap은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의 물체, 다른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에 올려지면서 겹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다가 오버랩인데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노란 부분을 그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 부분을 제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이 부분이 역시 오버랩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랩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담장을 한번 볼 텐데 거기에서 그 오버랩 되어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벽돌들이 그냥 쭉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위로 올라가면서 교차돼 가지고 쌓여져 있죠. 저 상태를 오버랩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랩은 저렇게 저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벽돌이고 이게 벽돌이잖아요. 다시 그 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얘하고 또 얘하고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버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장면을 영어로 하면은 bricks 바로 오버랩 되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벽돌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서 쌓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오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극복의 개념 overcome, 그리고 오버 갖고 있는 그 느낌, 아주 강한 느낌, 압도하다의 overwhelm, 그렇지? 그 다음에 뭐 감독, 위에서 내려다 oversee, 그 다음에 overtake, 그리고 이제 지금 overall, 그렇지? 멜빵바지에서 나온 전반적인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레슨 6, 바로 슈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슈퍼하고 오버하고 약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슈퍼하고 오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슈퍼하고 오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오버가 그 위를 그냥 일반 여기가 평지고 한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슈퍼는 이거보다 좀 넘어서 있는 이 정도의 그 느낌이다. 그래서 오버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게 위라는 것 외에도 초월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사람 한번 붙여볼까요? 사람 붙여보면은 오버맨은 우리가 말하는 오버맨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이제 그 오버맨이라는 것은 바로 감독하는 사람, 감독자가 되지만 슈퍼맨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 슈퍼맨은 오버맨은 그냥 감독하는 사람이 되지만 슈퍼맨은 이렇게 인간을 초월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슈퍼하고 오버의 차이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버보다 좀 더 위에 있고 초월하는 느낌이 바로 슈퍼의 느낌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슈퍼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슈퍼를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슈퍼가 항상 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얘가 이 P가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는 다 알잖아요. 그치? 근데 바로 sir가 나와도 슈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첫 번째 단어에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1번 superficial, 피상적인, 우리가 수박 껍데기처럼, 그러니까 그 겉부분을 superficial, 피상적인 표면이 되는데, 이 단어가 그 밑에 보시면은 1번에 superficial의 밑에 보시면은 surface 나오죠. surface, 표면. 그러니까 superficial은 피상적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바로 표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은 surface, 표면의, 피상적인은 superficial. 그래서 super하고 so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so는 그냥 super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superficial의 피상적인 파생어 surface, 그 밑에 있잖아요. surface.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surface는 아주 중요한 단어고, 그냥 이게 surface죠. 표면. 여기 바로 surface죠. 그렇지? surface, 그 블랙보드. surface. 근데 surface가 표면에서 동사로 이게 떠오르다고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표면에도 알고 있는데 동사로 쓰니까 얘가 떠오르다가 되는지 왜 그런지 그것은 바로 평평한 이런 물, 역시 서피스죠. 평평한 물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물이 보이죠. 물 수면이 서피스인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뭔가 불쑥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마죠. 이 모습이 바로 서피스의 동사, 떠오르다, 나타나다의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못생겼는데 어쨌든 이 서피스를 여러분들이 표면에서 제가 떠오르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림, 우리 하마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따가는 우리가 하마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잘 유지하고 가지 말고. 자, 우리는 그러면 떠오르는 surface, 그리고 가라앉는 것은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 자, 첫 번째 동의요. immerse, 이 동그라미 치고, 아주 중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죠. immerse, 이 동그라미 치고. 자, 두 번째 동의요. arise,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그 surface에 떠오르다의 동의어 emerge, arise를 앞에 동그라미 쳤고, 물론 형광펜으로 표시해도 되고, 어떤 동그라미 쳐도 되고. 자, 우리 이번 슈퍼바이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슈퍼가 이제 그 위고, 바이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 그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는 그 비전에다가 슈퍼에서 탈락되어진 슈퍼가 붙은 거니까 바로 슈퍼바이저가 바로 내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거 해 지시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모습. 그래서 이게 지시하고 조사하는 모습. 이게 바로 슈퍼바이저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렉트와 인스펙트의 그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나왔던 비슷한 게 있었지. 바로 oversee. 그렇지. 오버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오버.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잖아. 역시 이것도 감독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의어로 출제됐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슈퍼에서 슈퍼바이즈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P가 탈락되면서 남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Sir.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저가 감독하다인데, P가 탈락이 되면서 바로 3번 단어, survey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survey는 뭘까? 바로 위에서 내가 이렇게 쭉 보는 거라고. 바로 이게 살펴보다 또는 조사하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감독하다, survey는 살펴보거나 조사하다가 되는 거죠. 자, 옆에 동의어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 3번은 survey하고 있고, 그 두 번째 scrutinize, 단어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robe,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scan. 다섯 번째 inspect, in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investigate, in 동그라미 치고, in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그라미 쳤지 in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배웁니다. 표시해두고. 자, 우리는 지금부터 그 surmount, 극복하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그 surmount, 그 overcome하고 surmount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장애물을 거의 다 넘었다. 이게 넘는 것이 바로 극복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모습을 그대로 옮긴 단어가 surmou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습을 surmount로 어떻게 그 모습이 바뀌는지, 이 모습이 어떻게 surmount로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장애물이 뭐죠? 그치, obstacle. obstacle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장애물. 장애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다는 것이 바로 써놓은 위잖아. 위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위로 올라갔잖아. 오르다가 뭐예요? 마운트잖아, 마운트. 오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애물 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이와 아까 비슷한 게 뭐였지? 그치? overcome. 역시 이겨내다. 아주 중요한 동의어죠. 오버할 때 배웠었고. 비슷하지, 그래서 생긴 모습이. 바로 4번의 첫 번째, overcome. 오버 동그라미 치고. 5번 surpass. 상대편을 능가하다. 이거는 이제 obstacle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상대편이 있는 거야. 상대편이. 그럼 상대편을 내가 능가한다는 것은 이 상대편보다 빨리 내가 간다라고 생각한 거야. 패스가 지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을 이렇게 위로 지나갔다.
이게 바로 상대편을 내가 능가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헷갈리는 정리해보면은, surmount는 극복, 동요는 overcome이고, surpass는 상대편을 바로 확 하고 패스하는, 지나가는 모습에서 상대편을 내가 능가했습니다. 뛰어냈습니다. 동요 보시면 옆에 outdo, out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exceed, x 동그라미 치고, x. x, 요거 x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자, 세 번째 x 동그라미 치고, x도 많이 나오죠, 그치? 네 번째 outstreet, out 동그라미 치고, out. 중요한 단어 표시해주고, 별표, outstreet. 다섯 번째 outshine, 참고로 보고, out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overshadow, over 동그라미 치고, 참고로 보고. 일곱 번째 transcend, trans 동그라미 치고, trans 요거, trans 동그라미 치고. 초월하다는 단어, trans. 그 surpass는 능가하다. surplus 이게 뭐 잉여, 나머지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surplus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 이게 플러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잖아, 그렇지? 플러스 지우고 이제 이건 지우고 어디 지우도 되겠지? 이렇게 지우고 그 플러스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해진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만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만큼만 있으면 돼. 이만큼만. 그런데 이만큼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이 이만큼인데 이 부분 바로 요 남는 부분 이 노란색 이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바로 위쪽에 플러스 더해진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을 바로 surplus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도너츠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게 남는 부분이다 해서 나머지 남아도는 부분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기도 하죠. 또는 이게 이제 수출 같은 데서 말하면 흑자다, 흑자. 이만큼은 들어왔으니까 흑자다. 그래서 흑자도 영어로 surplus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surplus의 그림은 바로 필요한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더 들어왔다. 그래서 이 도너츠 모양이 바로 surplus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 동그라미 치고 x. 7번 surmise 단어 좀 어렵지, 짐작하다. 우리 보통 guess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영어에서 그 짐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여러분들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짐작할 때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말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런 말풍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있다고. 그 위쪽은 아직까지는 증명이 안 된 세계란 말이야. 그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냥 뭐뭐라고 단지 짐작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그 위를 가리키는 썰을 붙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바로 surmis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짐작하다. 알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배울 거라고. 어떤 단어냐면은 그 밑에 관해 접속가 뭐였지? 썰어야 반대가 뭐였지? 숲 반대가 썹이잖아, 썹. 근데 이 썹을 붙이게 되면은 어떤 단어 나오냐면은 substantiate. 이 단어는 바로 물증으로서 이게 실증하다, 실증하다. 이따가 배울 텐데, 썹을 붙이면은 실증,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걸 붙이게 되면은 입증이 안 되는, 그냥 단지 추정하는, 짐작하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surmise는 짐작하는 것이고, 썹을 붙이면은 바로 이 밑에, 바로 증명이 되는 거, 현실. 그래서 substantiate는 실증하다, 물증을 가지고 증명하다가 되는 거야. 약간 의미가 좀 약간 대조되지, 그치? 이것은 짐작하는 거. 얘는 실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7번의 두 번째 동의어, conjecture, 컨 동그라미 치고. 단어 좀 어렵지만 이 단어도. 세 번째, suppose 알고 있죠, 여러분? 네 번째, speculate. speculate은 이리저리, 여러 가지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리저리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데서는 이게 사색하다라고 번역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다시피 깊이 생각하다, 또는 이게 추측하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assume A에서 동그라미 치고 접두사. assume. 옆에 있는 presume, pre 동그라미 치고, pre 배웠잖아요, 우리가 앞서. 그래서 앞서의 pre가 그 다음에 얘와 결합을 하면서 얘가 이제 두 개가 비슷해진 건데 assume, presume 가정하다. pre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에 추론하다, infer. 만약에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이 단어. 우리가 또 리딩 할 때 추론할 수 있는 in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보게 돼요. 추론할 때 infer, in 동그라미 쳐놓고. 자, 우리는 계속해서 surreal.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슈퍼에서 P가 탈락되면서 썰가 되었다고 공부했잖아. 여기다가 무엇을 붙인 겁니까? 이거 붙인 거죠, 이제. real. 현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현실 위에 있는 거니까 바로 초현실적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현실, 그 밑에 surrealism. 초현실 하면 누가 생각날 것 같아? 바로 달리죠, 달리. 달리.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 그림을 하나, 달리의 그림인데, 이런 거. 이 그림 잘 기억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미술사에서 많이 봤지. 이게 바로 달리의 그림이잖아요. 달리는 바로, 어때요? 마치 그 꿈속에 어떤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시계가 축 늘어져 있고, 그치? 이렇게 뭔가 축 쳐져 있는 어떤 꿈 같은 세계, 현실이 아닌 세계. 바로 이 달리의 이러한 그림들이 surrealism, 초현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는 말해줄까? 이게 시계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지. 이것은 바로 시간의 바로 flexibility, 바로 유연성. 시간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시계를 구부려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런 영향을 받아서 달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때 시간의 상대성 때문에. 그냥 참고로 얘기해 준 거고. 어쨌든 여러분 간단하죠, 그치? 현실, real, 초현실, surreal, 초현실주의, surrealism 이렇게. surrender, 건네주다와 항복하다. 아니 건네주다와 항복하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기억납니까? render란 단어, render? render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리할 때. render. 뭐 나타내다, 이게 주다라고. render. 이 단어 있잖아. donate. 기증하다. 그러니까 이걸 붙인 거라고. 그래서 이게 render가 주다, 나타내다인데 이거 붙이니까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라고? 바로 위로 줘야 돼, 위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주긴 주는데 위로 주니까 어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어떤 힘센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건네주는 느낌을 주는 거. 강요해서 건네주는 느낌.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상대방한테 굴복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강요해서 건네주는 모습에서 바로 굴복하다라는 또는 항복하다라는 그 2번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단 항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문 보시면 never give up, never surrender. 거의 표처럼 우리가 많이 쓰이죠. 절대 포기하지 마, 항복하지 마. never give up, never surrender. 반드시 기억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never give up, never surrender. 알겠지? 포기하지 마, 항복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render 주다에서 위로주는 바로 건네주다에서 바로 항복하다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1번 건네주다의 첫 번째 relinquish, 리 동그라미 치고. 우리 배웠어, 리 할 때 리 동그라미 치고. 자, 두 번째 cede, 양도하다. 세 번째 renown, 리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abandon, 동그라미 치고. 자, 2번 들어와서 항복하다의 두 번째 submit, sub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sub에 붙으니까 이게 복종하다, 그치? 그런 말이 나오게 되네. 오케이. 우리는 지금부터 이 sub에 대한 공부를 해볼 텐데, 좀 이따가 들어갈 텐데 잘 기억하세요. submit. 지금까지 우리가 그 슈퍼를 공부했는데 중요한 점은 바로 뭡니까? 슈퍼는 P가 탈락되면서 서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surface, 표면도 그랬잖아. 그리고 survey도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surmount도 그랬고. 그래서 슈퍼와 서의 관계. 그걸 잘 기억하고. 이번에는 up, 바로 up and down의 up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over에서 바로 슈퍼로 건너갔고, 그 다음 슈퍼에서 위를 가리키는 접두사 마지막 편, 바로 up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up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늘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up and down 그러잖아요. 그렇지? up and down은 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down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up and down 하게 되면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래서 이게 up and down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s가 붙게 되면은
ups and downs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흥망성쇠 연고쇠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흥망성쇠. 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려운 말로 부침.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S가 없으면은 그냥 위로 아래로. S가 붙으면은 흥망성쇠 연고쇠락이라는 ups and downs. 알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레슨 7에 바로 2번 upward라는 단어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1번 했잖아. ups and downs, 흥망성쇠, 그렇지? 우리는 레슨 7의 2번 upward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upward는 어떤 느낌입니까? 위로, 이 상태, 이 상태. 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는 거지. 받쳐주는 모습, 지탱하다의 뜻이 나오게 되는 거. 마치 내가 벌받는 느낌, 이런 게 벌받는 느낌인데, 요 모습이 바로 upward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2번 upward의 동의어 support 나와 있고, 두 번째 sustain, 써서 동그라미 치고, 써서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maintain 동그라미 치고, sustain, maintain 동그라미 쳐놓고, 자 3번 upright, 이건 간단하죠 여러분. up 더하기 right니까 그냥 똑바로 선, 쉽게 알 수 있고. 첫 번째 erect라는 단어, 직립한. 이 단어 여러분 혹시 국사 시간에 그거 기억납니까? 그 직립인 걸 뭐라 불러? 호모 이렉투스. 그렇지. 호모 이렉투스 할 때 erect라는 단어가 얘와 관련되는 거야. 똑바로 서 있는. 그래서 erectus. 그 다음에 두 번째 vertical. 이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vertical은 바로 우리가 horizontal 수평이죠. 수평과 그 다음 이 수평의 horizontal 상대 개념으로서 바로 이것을 vertica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수평선의 상대 개념의 vertical이고, 세 번째 perpendicular는 수학 용어로 쓰입니다. 수학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사각형이잖아.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세 번째 perpendicula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rpendicular는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perpendicular. 그리고 두 번째 vertical은 horizontal, 수평선의 상대 개념으로서. 알겠어요? 첫 번째는 homo erectus, erect. 이번에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뒤에서 erect E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erect E 동그라미 치고 이해할 때 다루는데,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arising. 그 위로 올라서는 거, 뭐 반란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뭐 봉기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좀 약간 오래된 영화지만 제가 그 관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arising, offer fresh, 뭐 그 다음에 take on, a little on, rebellion.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arising과 그 두 번째 동의어 그 rebellion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다시피 arising의 동의어가 그 rebellion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그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난이라는 단어가 uprising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다른 표현이 rebellion, 이게 반란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바로 이재수의 난은 뭐 알려지지 않은 반란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각을 취했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억할 것은 arising rebellion.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동의어 있잖아요. 책의 두 번째 동의어 rebellion, 금방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 반항이라는 단어와도 많이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제임스 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무슨 반항자 그런 말 쓰잖아. 그럼 제가 그 제임스 딘 그 영화의 그 포스터 하나 가지고, 이거 DVD인데 뭐라고 써놨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써있는 리벨리언이 아니고 레블이죠. 레블. 바로 이 레블이라는 단어가 반항자라는 단어예요. 반항자. 그러니까 리벨리언은 반역이고, 레블, 이것은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반항자,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자가 정확한 표현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블, 리벨리언. 그래서 레블은 반항자, 그리고 책에 있는 것은 반역, 이렇게. 자, 5번. 우리는 지금 레슨 7에 바로 upset 들어가고 있습니다. upset은 나 속상한데 I'm upset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3번 뜻으로 회화책에서는 많이 보게 돼요. upset은 원래 어떤 모습이냐면은, upset은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꽃뱅이일 수도 있고, 이게 배일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upset 시키면은 upset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알겠어요? 그래서 업셋이라는 것은 이것이 툭 옆으로 또는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업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업셋은 이거 또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오버턴 오버 동그라미 치고 1번, 뒤집었다 1번, 오버턴 오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2번 캡사이즈, 완전히 뒤집는 것이고, 전복시키다, 같은 얘기죠, 전부 다. 2번 망쳐놓다에 들어와서 disrupt, 디스 동그라미 치고, 디스 동그라미 치고, 3번 upset, 심란하게 하다에 첫 번째 disturb, 디스 동그라미 치고, 디스터브는 우리가 그 디스 할 때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광고를 하나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Please do not disturb. 무슨 말 같아?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또는 방해할까봐, 이 문고리에다가 이러한 사인을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이 사인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한번 떼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바로 do not disturb. 이런 것들이 바로 문고리에 걸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디스터브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라. 바로 업셋의 유사어로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업셋이 그 세 가지 뜻, 우리가 뭐 뒤엎다, 뭐 망쳐놓다, 또는 뭐 이게 심란하게 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 축구에서 이제 그리스가 포르투갈을 업셋했습니다. 그럼 이때 업셋은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것 같아? 바로 1번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을 깨고 이겼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업셋은 1번 뒤엎다 해서 뒤엎어버렸어요. 예상을 깨고 예상을 뒤엎고 이겼어요. 그래서 업셋은 예상을 깨고 예상을 뒤엎고 이겼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쓰인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upheaval.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최근에 출제된 거죠. 역시. heave는 뭐냐면은 heave는 바로 이렇게 불쑥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up은 위로니까 heave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갑자기 뭔가가 팍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 격변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혼란 또는 격변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게 바로 upheaval이에요. upheaval. catastrophe 첫 번째, 두 번째 disaster, 두 번째 disaster 디스 동그라미 치고 디스 동그라미 치라고. 요 디스. 자, 세 번째 disorder, 세 번째 disorder 디스 사선 그어버리고. 사선 잘라야 돼. 두 번째 디스하고 세 번째 디스는 나중에 우리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는 동그라미, 세 번째는 사선. 자, 네 번째 commotion. 간단하게 com 동그라미 치고, com 동그라미 치면 뭐가 나와? motion, 움직임이 많은 상태, 소란, commotion. clamor, 그 다음 disrupt, 디스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disrupt, 디스 동그라미. 그 다음에 disturbance, 디스 동그라미 치고,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동의어였죠. uproar, up 동그라미 치고. 우리는 6번 upheaval 이 단어의 맨 마지막 동의어 uproar, up 동그라미 치고 roar. 이 단어가 뭐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up에다 이걸 붙인 거지? 이게 바로 으르릉이야. 으르릉. 사자 또는 호랑이 소리 으르릉. 그 으르릉을 영어로 roar 이렇게 쓴다. roar. 여기다가 up을 붙이는 거니까 바로 위쪽으로 으르릉. 으르릉이 어떤 소리니까, 시끄러운 소리니까 바로 이게 난리 법석, 어떤 소동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이라는 그 의성을 업을 붙여가지고 대소동. 자, 7번 마지막 우리 업에 대한 마지막 단어 bring. 이 단어는 여러분 동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 bring up이라는 표현. bring up. 이게 동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양육하다, 이게 키우다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단어 같은 걸 공부할 때 또는 우리가 왜 bring은 가져오다가 up은 위로인데 이게 가져오다 위로, 이게 왜 양육하다 뜻이 되냐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성장을 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바로
그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킨다. 그게 동사로 bring up이에요. 그래서 up을 앞에 붙여가지고 명사 upbringing라고 나오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보다 fetus, 태아,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태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nfant, 유아, infant, 유아죠, 유아. 그 다음에 이제 뭐 child,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을 뭐라 부른다? adolescent라고 하잖아. adolescent. 그치? 그 다음에 다 컸다. 성인은 뭐라 불러? adult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 태아에서 바로 유아, 그 다음에 child, adolescent, 청소년, 그 다음에 adult, 성인, 이렇게 되도록 키워준다. 그게 바로 동사는 bring up, 명사는 upbringing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그 위에 관한 접두사가 다 정리됐네. 그치? super, over, up.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up은 우리가 쉬울 것 같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위에 관한 삼총사 super, over를 끝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해야 되겠어? 그렇지. 밑에 관한 거, 밑에 공부해야지. sub, under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sub, under라는 밑에 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